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하루 16시간 일하는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지금도 패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들은 휴일 없이 일하며 월 평균 임금 1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의 청년들로 패션 어시의 9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33%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70%는 욕설과 폭언 등 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등 이 청년들은 자신을 스스로 유령 노예라 부른답니다. 참고인 패션 어시스턴트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임금을 저렇게 적게 받나요? 근로시간이 아주 짧아서 저렇게 덜 받는 거는 아닌 건가요? 네, 저희가 임금을 적게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로시간이 아주 짧지도 않고.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시고. 네. 청년 유니온에서 실제 스타일리스트들에게 조사한 결과 저희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6시간 이상입니다. 허나 월급 100만 원은 저희 쪽에서는 높게 받는 편에 속하고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톱스타들을 담당하는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실장이라 부르는 그분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어시들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6시간의 이상의 업무, 고된 업무를 시키면서 월급은 30에서 100만 원 사이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어시들 300명이 모여있는 저희 단체 톡방이 있는데요. 하루에도 심심치 않게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혹시 쓰고 계십니까? 안 쓰고 있습니다. 사실 쓰는 분들은 매우 극히 적은 축에 속하고요. 스타일리스트 업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사, 팀장,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업계 관행이고 10년, 20년 전부터 본인들은 작성하는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나쁜 관행이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업계 관행 때문에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해도 거의 돌려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타일리스트 실장에 고용되어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촬영 현장과 연예인이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는 숍 등에서 직접 업무를 한 사실이 있고요. 이를 증언해줄 수많은 스태프들 그리고 심지어 연예인, 매니저까지 있습니다. 허나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저는 2번의 진정 및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요. 형사 고소가 1번이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검찰에게도 송치가 되었으나 저는 증거 불충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가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 또 한 번 더 진행한 진정에서 저는 강남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일사부재이라는 말을 들으며 진정을 저지당했습니다. 또한 저를 고용한 스타일리스트 실장은 네이버에 치면 인물 검색란에 제일 먼저 뜨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최소 3건의 임금 체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 저는 근무 시간 및 카카오톡 근무 지사항 및 모든 자료, 근무의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무 시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현재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들은 건 저를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답변일 뿐이었습니다. 네, 이따가 다 마저 더 얘기를 하실 기회를 좀 드릴게요.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근로감독을 했는데 이후로 현장이 달라진 게 없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관님, 이 네. 패션 어시스턴트 노동자들은 대부분 2030 여성들입니다. 미성년자 때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도 많고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실험하고 있을 때 여전히 근로계약서도 못 쓰고 임금조차도 엉망이고 명백한 업무 지시가 있는 사용관계 종속성 하에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네. 벌써 1960년대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 지 연 60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이 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많은 성장을 하였고요. 현재 2021년 60년이 흐르는 동안 저와 같은 스타일리스트 대다수 분들은 고단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앞장서서 노동에 대한 인정과 권리를 대변해야 할 정부 기관은
저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제가 2021년 여름에 들었습니다. 저는 매우 통탄하였고요. 20대 청춘의 기간 동안 저희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의 구분 없이 일하는 저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실태를 꼭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작년 연말에 패션 스타일리스트 관련돼서 6개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을 했더니 이제 나타난 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런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예기획사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10여 개 이상 사업장을 11월부터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패션 스타일리스트도 포함을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우리 청년 노동과 관련된 이런 해당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홍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매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우리 대한민국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 삶, 노동과 돌보지 않는 누가 돌보겠습니까? 철저하게 근로감독하시고 개선하도록 노동과 최대한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